토요타가 11월 1일부터 9세대 캠리 사전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XLE 4,800만원, XLE 프리미엄 5,360만원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8세대 캠리 XLE가 4,460만원에 팔리고 있으니까 같은 드림 기준으로 340만원 정도 오른 셈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XLE 프리미엄을 통해서 최초로 5천만원이 넘는 캠리가 추가됐습니다. 가격을 딱 보니까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급이죠.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면 좀 괜찮을까요? 자, 세대가 바뀐 만큼 새로운 디자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한테는 프리우스를 통해 먼저 봤던 헤드램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토요타의 최신 디자인인 해머 헤드가 적용돼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램프류가 얇아지니까 최신 자동차 느낌이 나네요. 범퍼 부분은 8세대와 마찬가지로 넓은 공기 흡입구 디자인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신형 캠리도 내연기관 엠블럼과 하이브리드 엠블럼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는데요. 예전 캠리는 엠블럼이 레이더 센서 커버 역할을 했다면 신형 캠리는 레더 센서를 여기로 숨겨서 조금 더 깔끔한 디자인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꽤나 날렵해진 모습을 보여주죠. 전면부터 시작되는 스포티한 디자인 흐름이 뒤로 가더라도 끊기지 않도록 유지를 잘한 모습입니다. 옆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8세대 캠리와 많이 비슷하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기존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인데 루프라인을 비롯해서 1열 도어 패널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휠은 16인치, 18인치, 19인치로 구분이 되는데 해외 자료를 보면 국내에 출시될 XLE 트림은 18인치 휠을 쓰고 235, 45, 18 사이즈 타이어가 쓰인다고 나오니까 휠이 바뀌지만 않는다면 사이즈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뒷모습도 전면과 유사한 리어램프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죠. 전반적으로 8세대 캠리와 비슷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다듬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기 변화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범퍼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길이는 40mm 늘어난 4920mm고요. 폭은 1840mm, 높이는 1445mm입니다. 휠베이스도 2825mm로 변하지 않았고요. 현대 소나타와 비교해보면 길이는 10mm 길고 폭은 20mm 좁으며 높이는 똑같고 휠베이스는 15mm 짧은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내는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 다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평적으로 정리된 대시보드, 커다란 디스플레이, 버튼을 최소화시켰지만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공조장치 등이죠. 멀티미디어 부분이 크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국내에 출시될 XLE 트림 기준으로 12.3인치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됐기 때문에 이제 화면 작다는 소리는 안 들을 것 같고요. 여기에 10인치 크기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갖추고 있어서 일본 차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화려한 기능에 대한 니즈까지도 어느 정도 만족시켜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무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지원하고 무선 충전도 될 뿐만 아니라 USB 포트도 타입 A와 C 모두 지원하고 앞좌석 3개, 뒷좌석 2개로 개수도 넉넉한 편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스티어링 왼쪽에 자리한 이 버튼들이랑 기어레버 밑에 있는 이 버튼들이 사실상 기존 모델과 똑같습니다. 원가 절감하려고 똑같은 부품 갖다 썼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버튼들이 전세대 캠리에서 망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8세대 캠리가 2017년 나와서 올해까지 판매됐으니까 7년 동안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된 것인데 그동안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네요. 시트도 새로 개발됐습니다. 시트 쿠션의 모양과 밀도를 변경하고 쿠션 길이도 늘려서 앉았을 때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했고요. 헤드레스트도 부드럽게 만들고 위치도 조금 더 뒤쪽으로 이동시켜서 보다 편안하게 머리를 기댈 수 있게 했습니다. 기본 옵션도 좋아졌는데요. 우리나라에 출시될 XLE 트림 기준으로 앞좌석 통풍 및 열선 시트가 기본이고요. 앞부분에는 이중차음 유리가 기본으로 탑재돼서 실내 정숙성도 개선시켰습니다. 이 밖에 일본 차에서 은근히 빠졌던 사양인 메모리 시트, 레인 센싱 와이퍼도 잘 들어갔고요. 특히 8세대에서 일반 사이즈였던 썬루프가 이제 파노라마 루프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새로운 기능으로 디지털 키가 추가됐는데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문을 열고 시동까지 걸 수 있는데 구독형 서비스라 국내 출시 사양에도 적용될지는 모르겠네요. 9세대 캠리에는 이제 5세대로 발전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크기와 질량을 줄이면서도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먼저 다이나믹 포스 엔진으로 불리는 2.5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은 더 작은 전기 워터펌프가 탑재됩니다. 여기에 0W8이라는 초저전도 엔진오일을 사용해서 효율성이 개선됐습니다. 모터는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모터 안쪽의 구리선을 어떻게 배열하고 감하는지를 뜻하는 권선 구조가 완전히 새로워졌고요. 여기에 모터를 작동시키는 자석까지 변경됐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부피는 더 작아졌고요. 배터리도 효율 최적화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셀의 개수가 70개에서 68개로 줄었지만 출력은 37.3kW에서 38.2kW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 관련 와이어도 감소했고요.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작고 가벼워지면서 힘은 세진 것이죠. 모터와 구동축을 연결시켜주는 트랜스 엑셀도 더 작고 가벼워지면서 큰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에 윤활 구조까지 개선돼서 소음과 진동 부분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패키징 최적화와 출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도심에서 이동할 때 전기 모터만으로 이동할 수 있는 비율도 훨씬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신형 캠리가 발휘하는 출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엔진은 184마력과 22.5kgm/m 토크를 발휘합니다. 토크는 지금이랑 같지만 출력이 6마력 오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국내 공식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마력으로 발표될지는 궁금해지긴 합니다. 전기 모터는 136마력에 21.2kgm/m를 발휘합니다. 8세대 사양 모터는 120마력에 토크가 20.6kgm/m였으니까 확실히 개선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시스템 출력은 211마력에서 225마력으로 높아졌습니다. 하이브리드 4륜 시스템도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요. 후륜에 41마력과 8.5kgm/m를 만들어내는 전기 모터가 추가돼서 구동력을 보조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덕분에 시스템 출력은 232마력으로 더 강해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출력과 효율만 높아졌다고 자동차를 팔 수 있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주행 감각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캠리도 가속할 때 변속하는 감각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여전히 이 CVT 느낌에서 벗어나진 못했는데요.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내에서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비율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하니까 조금 더 전기차 같은 느낌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스펜션 부분도 세부적인 조율이 더해졌습니다. 지오메트리 튜닝을 통해서 반응성을 높였고 더 민첩한 핸들링 성능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직 국내 출시 계획은 없지만 XSE 같은 스포츠 트림에는 전용 스포츠 서스펜션이 탑재되고요.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새로운 서스펜션 주행 성능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토요타가요.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승차감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아키오 회장님 취향이 반영된 것이 아닌지 살짝 걱정되기는 한데 그래도 캠리 자체가 북미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개발했기 때문에 완전히 스포츠 성향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또 가정용 세단이기도 하잖아요. 운전자 보조 기능도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3.0이 기본인데요. 긴급 제동 시스템은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까지 인식할 수 있고요. 차간거리나 차로 중앙 유지, 정체 구간에서 가다서다를 끊임없이 도와주는 트래픽 잼 어시스트, 그리고 긴급 제동이 포함된 전후방 주차 보조 기능이 탑재됩니다. 운전자 보조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코너로 접근하면 스스로 속도를 줄여준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국산차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사양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러한 안전 기능들이 토요타 특유의 살짝 보수적인 성격과 더해져서 운전자가 느끼기에 상당히 젠틀하게 작동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모델의 완성도가 더 궁금해지는 것이고요. 자, 오늘은 국내 세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토요타의 9세대 캠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현대 소나타, 기아 K5 등과 경쟁을 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수입차라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가격적으로 그랜저나 K8과 비교하시는 소비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형 캠리가 출시되면 각종 시승 그리고 동급 경쟁 모델과 비교 콘텐츠 빠르게 준비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구독 설정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김선우,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